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회 선거구 재획정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이른바 지도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전쟁을 일단 발족시켰었죠.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엘라바마주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나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한테. 연방 법원이 엘라바마주에서 공화당원이 추진한 선거구 조정안을 차단하는 가처분, 임시 가처분 명령이 또 내려졌습니다.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일단 사우스캐롤라이나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비 선거의 사전 현장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새로운 지도 이거 만든 거를 적용을 하려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고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새로운 예비 선거를 실시하자라는 이 계획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예비 선거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이 맥메스터 주지사가 주문을 해가지고 주의회에서 그러한 안건을 주하원은 통과를 시켰는데 주상원에서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일부 주상원 의원들은 변화를 가져오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어드 캐시 주상원 의원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오늘 투표소로 이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시작된 선거를 막을 양심이나 상식은 나에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전체 연방 하원 의석이 7석인데요. 그중에 6석이 이미 공화당 의석입니다. 하나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공화당이 유리하게끔 지도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공화당 주상원 의원들이 거부해서 올해는 안 되게 됐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돌이키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 지도대로 가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래서 그냥 회색이 돼버렸습니다. 지도가 바뀌지 않는.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트럼프의 계획에 반기를 들어서 이 같은 주정부 계획을 부결시킨 겁니다. 사실상 무산시킨 거죠.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3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연방 판사 재판부가 공화당이 작성한 하원 선거구 지도를 주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 지도는 공화당이 한 석을 더 추가할 수 있게 조정된 것입니다. 원래 이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7석의 연방 하원 의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6석을 공화당이 가졌고 한 석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가요. 2023년에 이것이 법 소송이 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흑인 유권자들이 더 많이 포함된 선거구를 하나 더 만들어라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3년에 선거구 지도가 다시 그려지게 됐고 2024년에 지난번 선거에 새로 만들어진 지도로 투표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화당이 5자리 차지하고 민주당이 2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에 따른 게리맨더링은 하지 마라.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서 엘라바마주가 지도 바꾸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도를 바꾸겠다. 적어도 지난번 예전 지도로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7석 중에서 6석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한 석만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것으로 하겠다.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소송에 붙었고 연방법원에서 이번엔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그 지도 이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옛날 지도 가지고 투표해라 라는 가처분 명령이 나온 겁니다.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다르게 이미 엘라바마주도 예비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IB 엘라바마 주지사가 선거 다시 치르면 되지. 필요 없어. 특별 예비 선거 다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치르는 거는 그대로 하되 어차피 지도 바꿔가지고 바뀐 동네만 다시 선거 한 번 더 치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지도 바꿉시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엘라바마는 그렇게 바꾼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됐는데 연방법원에서 이러한 명령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이 스티브 마셜도 아주 강한 마가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마셜 주 법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에 신속하게 항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지도 바꾼 거 승인해 주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한테 유리한 선거구를 억지로 만들게 놓았던 말 그대로 인종적 게리맨더링이 맞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여서 연방대법원에서 옳다라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알라바마주에서는 공화당 의석이 하나 더 생기는 플러스 1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지도전쟁에서 맥없이 패배할 위기에 놓여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막혀버리고 알라바마도 주춤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전국 민주당 재선거구획위원회 산하의 비영리단체인 전국 재선거구획재단의 마리나 젠킨스라는 사무총장이요. 이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정치인들이 유색인종 공동체의 동등한 대표성을 없애기 위해 게리맨더링 위에 게리맨더링을 더 씌우는 전국의 여러 주에서 정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종적인 게리맨더링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인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거구는 원래 10년마다 시작되는 인구조사에 따라서 재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들한테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구를 재조정해서 일반적으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정치적 역풍을 막아내라. 공화당 의석수를 오히려 더 늘려봐라 라고 지금 요구를 했었고 텍사스가 그 요구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죠. 작년 여름에. 그래서 선거구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5자리가 공화당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란 민주당도 반응을 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지도를 다시 그리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석 민주당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지도를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지도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요,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그리고 플로리다, 테네시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 지도를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루이지애나는 반드시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고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5석 유리해지는 새 지도를 선택을 했고 유타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 1석, 캘리포니아에서 많게는 5석 정도 민주당 쪽에 더 자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버지니아주에서도 원래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도를 그려서 주민투표까지 통과를 시켰었는데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서 무효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대5로 되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6자리, 공화당이 5자리.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10자리, 공화당 1자리, 10대1로 4자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지도를 그렸다가 그게 지금 막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버지니아주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6대5 자리 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조지아주는 원래 2024년 선거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기준으로 올해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라는 올해는 지도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정상 번거롭다 어쩌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안 듣는 주정부이기 때문에 대신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나중에 비난을 받을 거를 염려를 해서 특별회기를 소집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특별회기가 소집이 돼서 지도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조지아주도.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한 2자리 정도 민주당 자리가 공화당 자리로 바뀔 수 있게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이번 선거가 아닌 2028년도 다음 선거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어쨌든 이 지도 전쟁에서 지금 딱 눈으로 봐도 금방 보이시는 것처럼 공화당 의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화당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아주 얄팍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 차이가 좀 더 늘어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이란 전쟁을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물가 안정까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11월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점쳐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어떨지 저희는 뭐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입니다만은 현재 전체 분위기는 올해 초에 언론들이 입방아 쪄댔듯이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을 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중간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야당한테 유리한 것이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보궐선거라든가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민주당이 자꾸 이기는 분위기가 나오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 지도전쟁 덕분에 확실하게 지금 공화당이 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